집안일로 급히 한국에 오게 됐다. 3박 4일 일정이라 집안일이 마무리되고 나니 내게는 하루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언 4개월 만에 콜라를 만났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처럼 내게 다가왔다. 코 만지는 걸 싫어하는 콜라. 그런데 그래서 더 만지고 싶다. 일로 와. 사과. 다 먹었어. 옳지. 콜라는 이상하게 앉은 채로 먹지를 못한다. 궁뎅이를 들어야만 먹을 수 있나 보다. (3월) 말 기준 중국에 입국하려면 PCR 검사를 해야 했다. 중국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5초 만에 끝났다. 그리고 언니랑 조카가 놀러 왔다. 중국에서 자주 영상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데도 바로 안겨서 너무 신기했다. 돌이 되기 전부터 걷더니 이제는 정말 무리 없이 혼자 여기저기를 걸어 다닌다. 엄마? 조카는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의자도 열심히 돌렸다. 그렇게 짧았던 한국에서의 일정 마지막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중국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상해에 익숙해졌는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진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냉동실에 얼려둔 시래기를 꺼내 후딱 국을 끓인다. 이번에는 생강도 좀 넣어봤다. 손질해둔 시래기 한 봉지 넣고 된장 2스푼, 얼려놓은 시래기를 미리 꺼내놓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오늘의 반찬은 토마토 계란볶음. 지난번에 시래기 손질에 시달린 뒤로는 간단한 요리만 하고 싶어졌다. 미리 볶아둔 계란만 넣으면 끝이다. 점심을 후딱 먹고 근사한 카페에 가기로 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동네였다. 상해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골목골목이 눈에 띄었다. 어느 영화에 나왔을 것만 같다. 커피가 맛있어 보여 선택한 카페였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들어온 유명한 카페였다. 디저트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보아하니 상해를 제외한 매장은 모두 일본에 있는 모양이다. 커피에 진심인 곳이다. 커피 한 잔이 거의 2만 원일 줄은 몰랐다. 이왕 온 김에 우리는 그냥 즐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크 정말 맛있었다. 이게 주범처럼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인 것 같다. 케이크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침부터 토마토 스프를 끓였다. 스프랑 같이 먹을 핫케이크도 구웠다. 앞뒤로 노르스름하게 구워준다. 자고로 핫케이크는 겉이 바삭바삭해야 맛있다. 마트에서 할인 중인 블루베리를 사왔다. 중국에서는 블루베리가 그다지 싸지 않다. 하지만 이왕 산 거 듬뿍 올려준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비주얼 봐. 비주얼 봐. 찍어야 되는데. 해장해? 우리는 이번 주말도 자전거를 타고 여느 때처럼 바깥바람을 쐬러 나갔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식물이 가득한 카페에서 차도 마셨다.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은, 아니 둘 다 바빠진 4월 이후로는 이런 여유를 즐기지 못해 세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